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디플 21기 A팀 한유진입니다. 저는 디플 21기 A팀 김승범입니다. 저는 디플 21기 A팀 강민지입니다. 디플 21기 A팀 마진욱입니다. 여러분, 디플에서는 블로그, 포스트, 페이스북, 유튜브 총 4가지 플랫폼을 활용해서 콘텐츠를 만들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디플에서 콘텐츠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각 콘텐츠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아볼까요? 고고링! 저는 5월 콘텐츠로 네이버 포스트, 카드뉴스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5월에 걸맞는 카드뉴스 주제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고민을 해보니 5월 5일 어린이날이 있더라고요. 이 어린이날을 기념해서 저는 놀이공원에 있는 놀이기구의 작동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카드뉴스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카드뉴스를 기획할 때 태블릿에 미리 콘티를 짜놓는데요. 이번 어린이날 기념 카드뉴스도 이렇게 제목, 사진, 내용 이런 걸 다 짜놨습니다. 저는 카드뉴스를 만들 때 보통 미리 캔버스를 사용합니다. 여기에 들어간 다음에 키워드를 통해서 저의 마음에 드는 적절한 템플릿을 고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엔 이 템플릿을 선택해서 표지를 제작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디자인할 수 있는 다양한 툴이 나옵니다. 일단 저는 배경색을 좀 화사하게 바꿔볼게요. 그 다음에는 필요한 부분만 남기고 나머지는 지워서 저만의 스타일로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표지 디자인을 완료했습니다. 이제 나머지 슬라이드도 완성해 올게요. 짠! 이렇게 모든 카드뉴스를 완성했습니다. 저는 5월달에 네이버 블로그 컨텐츠를 작성하게 되었는데요. 아이디어를 얻을 때 각종 유명 IT 블로그, 네이버 테크판 등을 참고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저는 디플에 들어올 때 디스플레이 분야로 들어왔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트렌드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니 LED가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TV뿐만 아니라 태블릿에도 쓰인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포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앞서 제가 생각하는 블로그 포스팅에서 가장 중요한 3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지, 두 번째, 정확한 정보인지, 세 번째, 이해하기 쉬우며 재밌는지인데요. 이 3가지에 집중하여 글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트렌디한 주제인 미니 LED를 선정하였습니다. 또 블로그는 키워드 검색으로 대부분 유입이 되기 때문에 제목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의문형이나 완벽 정리 같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정말 많은 자료를 읽어보는데요. 구글에서 미니 LED 검색은 기본이고 LG 디스플레이 기업 블로그나 라이브 LG 같은 공식적인 사이트에서 정보를 얻습니다. 유튜브로는 올레드 스페이스 유튜브도 많이 보고 여러 대형 유튜버들도 참고합니다. 추가적으로 사진을 쓸 때에는 저작권 확인이 매우 중요한데요. 출처를 남기는 것은 기본이고 뉴스 기사 같은 경우에는 따로 저작권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중학교 3학년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글 이해하기 때문에 저는 용어 설명을 되게 자세하게 하는 편입니다. 예를 들면 로컬 디밍이라는 용어를 모르실 수도 있기 때문에 꼭 부가 설명을 적어 놓습니다. 또 귀여운 스티커를 사용하고 친근한 말투로 적어서 재미를 높이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맞춤법 검사만 하면 끝!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이번 5월 달에 맡게 된 컨텐츠는 페이스북 컨텐츠인데요. 그럼 어떻게 제가 컨텐츠를 제작하는지 같이 한번 살펴봐요. 이번 5월은 발명의 날, 스승의 날, 어린이날, 성년의 날 이렇게 여러 가지 키워드들이 있는데요. 요것들을 보면서 어떤 것들이 페이스북 컨텐츠를 만들기에 적합할까 등을 생각하는 편입니다. 제가 그래서 생각한 주제는 바로 세상을 바꿔줄 발명품이라는 큰 주제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세상을 바꿔줄 여러 가지 기술들에 대해서 소개하는 컨텐츠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컨텐츠를 디자인하기에 앞서서 키워드들로 각각의 페이지에 어떤 키워드들, 어떤 요소들, 어떤 내용들을 설명하면 좋을지를 미리 이렇게 단어로 표기를 해놓고 그 다음에 디자인을 들어가는 편입니다. 먼저 저는 이렇게 미리 캔버스를 이용을 해서 디자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리 캔버스 외에는 파워포인트나 일러스트를 주로 이용하는 편입니다.
제가 요즘에 카드 뉴스를 만들면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바로 맞춤법입니다. 이 맞춤법에 되게 민감하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매일매일 이렇게 맞춤법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저작권이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저희는 주로 게티 이미지를 이용을 해서 저작권에 걸리지 않도록 이미지를 다운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마지막에 저희 디군 캐릭터까지 넣어주면 바로 완성! 그럼 다음 컨텐츠 한번 살펴보러 갈까요? 저는 오늘 LG 디플 콘텐츠 중에 하나인 유튜브 1분 테크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분 테크는 IT나 디스플레이 정보, 그리고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과학적 원리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는 영상입니다. 저는 이제 1분 테크를 먼저 제작을 하기 전에 항상 콘티를 작성을 합니다. 콘티를 작성할 때는 영상의 흐름을 먼저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도 기승전결이 있듯이 영상을 자연스럽게 잡아주는 기승전결의 흐름을 짜는 겁니다. 그 후 구성에 맞게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의 내용을 배치하고 그에 맞는 장면들과 대본을 작성하면 매우 자연스러운 영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콘티 작업이 완료가 되면은 그 다음부터 바로 나레이션 대본 작업이 시작됩니다. 지금부터 나레이션 대본 작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본을 작성할 때에는 영상의 흐름에 어색하지 않게 작성합니다. 그리고 1분 테크에 사용되는 대본은 최대한 쉬운 단어들을 골라 보는 사람이 짧은 시간 내에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1분 테크 제작을 위한 나레이션이 완성이 됐습니다. 나레이션 대본 작업이 끝났으면은 지금부터 나레이션 녹음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1분 테크의 디군이었습니다. 나레이션 작업이 모두 끝나면 이제부터 본격적인 영상 편집 작업이 들어갑니다. 저는 프리미어를 사용을 해서 1분 테크의 마지막 영상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 테크에서는 나레이션에 맞는 영상들을 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한 영상들을 구하기 위해 모션 엘리먼츠라는 사이트를 사용을 하는데 저작권이 없고 많은 영상들이 있어서 매우 유용한 사이트입니다. 또 저작권이 없는 음악들도 많이 있어서 분위기에 맞는 배경음악을 찾기에 매우 좋습니다. 네, 이렇게 1분 테크의 영상 작업이 모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블로그, 포스트, 페이스북의 모든 컨텐츠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그렇게 쉬운 과정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희가 어렵게 그리고 매우 재밌게 컨텐츠를 만든 만큼 여러분들이 저희 디플을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디플 21기 A팀의 컨텐츠 제작 과정 브이로그였습니다. 감사합니다.